땅콩해양으로 무리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계열사 사장으로 뽑게 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참재원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부사장. 이번에는 며칠 전 그 호텔 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진그룹의 호텔 계열사입니다. 이제 칼 호텔 네트워크스인데요. 3월 29일 날 주주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조 전 부사장을 등기 이사, 그러니까 사장으로 이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건데요. 이 회사 명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칼 호텔 네트워크스는 이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호텔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뭐 서귀포칼, 제주시칼,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제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 있는 네 곳의 호텔을 경영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이곳의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땅콩해양 사건으로 인해서 2014년 말에 해임이 돼 왔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여동생이죠. 조현민 이제 대표이사가 맡아서 경영을 해온 건데 당시에 내려놨던 직함 4개 가운데 1개로 다시 3년 4개월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한 겁니다. 네. 그래도 이사회에서 뭐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이사회가 열리긴 열렸습니까? 이사회가 열렸고요. 네. 그리고 사실 누가 오너 자녀 일가의 경영일선에 나서는 걸 반대표를 던지겠습니까? 이사진들의 사실은 선임권이 이제 회장한테 있다 보니 사실 한진그룹 측은 그러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왜 불러들였냐. 지금 국민적인 감정이 식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 전 부사장이 호텔을 경험해온 어떤 경험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호텔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라고 네. 밝히고 있고요. 이런 이제 조 부사장의 움직임, 그리고 경영일선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은 조기에 이제 포착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그 LA에 있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월셔 그랜드 센터에 이제 개관식이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부친인 조양호 회장과 함께 성화봉송 주자로 나타나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경영일선 복귀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고 그때마다 사측에서는 전혀 경영일선과는 무관하다. 가족 행사 일원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다라고 했고 이사회 직전 이틀 전까지도 회사에서는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네. 네. 지난 2014년 말이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2014년 말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여승무원이 견과류를 개봉하지 않은 채 가져오자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맞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또 여승무원에게 무릎 꿇고 찾아봐라. 서비스 매뉴얼도 제대로 모르느냐. 또 안 데리고 가겠다라며 이어서 박창진 당시 사무장에게 항공기를 멈추게 할 것을 지시합니다.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감히 오너의 따님이 그분의 말을 어기고 결국 비행기는 회항을 했고 도중 여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박 사무장을 불러서 당신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 여승무원만 혼냈다며 다 당신 잘못이니 당신이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결국 내리게 합니다. 그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결국 조현아 부사장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리고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봐도 화나는데요. 사실은 그 대법원에 이제 기소된 게 2015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 항로를 후진하면서 70m 정도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의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뀝니다. 2심에서는 항로 변경에 대해서 무죄로 받고요. 강요 혐의만을 인정돼서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 때문에 이런 판결을 두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라는 비난이 이제 쇄도했고 특히 이제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유전 집행유죄냐, 집행유예냐, 무전 실형이냐라면서 이제 이 판결의 부당성을 또 호소했던 일반 국민이 좀 이제 법감정으로는 좀 괴리감이 있는 판결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온 대목입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으면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집행유예 기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종 판결이 2017년 12월이었으니까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면 아직도 1년 반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2019년 12월까지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근데 말 그대로 집행유예라는 게 형을 유예해 줄 테니까 좀 더 자숙하십시오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여론은 아직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도 참여의 시간을 가졌다. 2년 정도 보육원 봉사도 꾸준히 하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 호텔 네트워크스의 지금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네. 조 전 부사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딱히 조 전 부사장이 칼 호텔 네트워크스의 어떤 경영 능력을 확인할 만한 개연성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인 조현민 부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리 바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경영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칼 호텔 네트워크스는 4년 연속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타이밍상 이제 조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간 건 분명한데요. 특히나 이제 호텔이나 항공업이라는 게 환율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이제 사드 보복에 따른 단체 관광객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CEO의 자질 측면에서 집행유예 기간의 경우에 이제 조기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도덕적 어떤 해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당시 그 박창진 사무장 근황도 나왔죠. 지금도 소송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화면에는 굉장히 멀끔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SNS를 통해서 나온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맞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가해자인 전조 부사장이 활약이 컴백을 했다면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병원 진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양성 종양이죠. 악성은 아니라고 본인이. 네. 그래서 네네. 본인의 얘기로는 네. 2016년 4월 업무에 복귀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인사보복이며 왕따, 따돌림 이런 걸 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사무장이라는 팀장 직원에서 팀원까지 일반 사원으로 이제 강등됐다라는 이유로 지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를 보는 여론이 싸늘한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삼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조 와해 문건 6천여 건이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삼성의 계열사가 모두 63개입니다. 네. 근데 삼성이 노조 때문에 파업을 했다라는 얘기는 언론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노조가 그러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8개 계열사의 노조가 있습니다. 네. 에버랜드, S1, 삼성전자 서비스 등의 노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용 노조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심어놓은 사람으로 노조를 꾸리고 실질적인 노조의 어떤 구색만 거쳐놓고 실질적인 노조원들의 어떤 설립은 막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건데요. 이런 이제 치밀한 이제 무노조 경영을 하던 삼성의 덜미가 잡힌 셈인데 이번에 검찰이 이제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를 3차례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4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노조 와해를 시도한 문건, 정황이 담긴 게 6천여 장이라는 겁니다. 네. 이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제 비밀의 어떤 삼성전자가 노조를 좀 와해시키려는 아주 의도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드러난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와해를 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삼성이? 사실 이제 그 6천여 장을 분석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지난 2013년에 심상정 의원이 똑같은 이제 이른바 S그룹 노조 전략이라는 문건을 폭로한 바가 있는데 이 문건을 보게 되면 노조 설립이 발생하면 각 계열사 인사 조직과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조기에 와해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기조 아래 설립한 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인물에 대해서 밀착 감시하고요. 동선을 30분 단위로 감시합니다. 네. 그리고 감시 대상의 일수거 일투족을 감시해서 특별 감시 대상으로 꼽은 다음 만에 하나 비사실까지를 찾아내서 노조에 가담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또 어용 노조를 만들어서 진짜 노조를 좀 못 만들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파문이 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 직원은 NJ, 문제 직원은 MJ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렇다면 삼성 측이 직원들의 성향을 분류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 인력의 경우에는 노조 발생했을 경우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직원의 건전한 직원의 경우에는 또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노조 가입을 좀 막는 그런 이제 회사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그 의혹과 같은 맥락의 문서입니까? 아니면은 당시 심상정 의원이 이제 공개했던, 폭로했던 것은 2012년 1월에 만들어졌고 100쪽짜리 분량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건 6천여 장에 건에 이르기 때문에 네. 그거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이 문서까지, 최근의 것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인데요. 이 문건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이제 19개 계열사에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조기에 와해하자. 그리고 8개 이 계열사에 대해서 있는 노조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노조안은 좀 단체 협약을 근거로 해서 해산을 좀 추진하자라는 내용이었고 이렇게 이제 파괴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개된 문건은 어차피 대법원에서조차도 일단 당시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민주노총에서 10명을 그 당시에 이제 고소했지만 사실 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제 검찰이 좀 강하게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끝으로 질문 하나만. 사실 선대회장 이병철 회장의 그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유명한데 일부 우리 국민들은 삼성처럼 복지도 좋고 급여도 많이 주는 회사에서 무슨 노조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삼성이 급여도 좋고 이직률도 낮고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뭐 근로 강도는 굉장히 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반도체 등 호황이 되어 있는 부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대 회장의 유언을 받드는 건 좋지만 그게 이제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꿔야겠죠. 그리고 노조 설립을 자체라는 건 노조들의 근본적인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는 백혈병 사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이제 취약한 부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